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고요. 이진숙 위원장의 최근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마지막 사선을 지키고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다시 오지 않을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아군과 적군이 있고 적에 맞서 무기를 들고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구의 수장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할 생각도 의지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 그리고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면서 만인에 대한 1인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호찬 위원장님,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인터뷰 내용에도 보면 과거 MBC 언론 노조와의 싸움을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다시 오지 않을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2년 MBC 총파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완전한 정치 투쟁이었다. 정치의 세력화가 형성돼 있고 민노총 강령에 충실한 집단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2012년 MBC 총파업이 정치 투쟁이었습니까? 2012년 파업은 아까도 말씀이 네. 나왔지만 대법원으로부터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래서 합법 파업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합법 파업으로 인정받은 것을 여전히 불법적인 파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법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MBC 노조원 1,100명이 민주노총에 의해 장악돼 있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민주노총 강령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제 언론노조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급 단체를 결정하는 것과 프로그램 제작과 보도와 MBC 방송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민주노총의 강령을 따른다. 이것은 전혀 어불성설이고요. 이진숙 위원장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원일 때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을 상대로 방통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지극히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문화예술인 특정 영화에 대해서도 좌파 우파로 갈라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네네.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좌우가 균형되게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2010년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에 보면 좌파 인사들을 척결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본인들이 좌파라고 낙인 찍은 PD들, 기자들 다 내쫓았습니다. MC 뭐 패널까지 다 해서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들이 뭔가 진행을 할 때 그런 좌파라고 인식하는 본인들이 낙인 찍은 사람을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뭐 좌우 균형을 지키겠다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시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2차 청문회에서는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진숙 위원장이 답변했잖아요.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진숙 위원장의 기존의 여러 발언들을 보면 극우적인 인식을 곳곳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뉴라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MBC 박문진 이사와 그리고 KBS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MBC 박문진 이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대로 박문진 이사 선임이 최종 확정된다면 MBC는 어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까? 뭐 생각만 해도 좀 참담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효력정지 이제 처분이 26일까지이고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27일부터 새 박문진 이사들이 출근을 하게 되고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되고 해임안이 강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박문진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극우적인 인식의 극단적인 노동조합 혐오, 그다음에 MBC 민영화론자들이 지금 박문진의 6명이 임명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27일부터 박문진을 출석하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MBC 장악 시도가 그때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MBC 경영진도 당연히 교체될 것으로 예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고 사실 지금은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이 정권은 오로지 MBC 장악이라는 목표를 경영진이 위해서 교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진이 교체되면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MBC, 지금의 박민혜 KBS 이런 상황으로 MBC가 몰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지금 더 드릴까요? 예, 3분 더 드리세요. 네. 자, MBC는 그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지금 흐름을 보면. 뭐 제가 법원의 판단을 네. 뭐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데 저는 재판부가 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상식적으로 법리대로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 수차례 청문회를 통해서 2인 체제에 위법한 방통위가 어떠한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그리고 자신의 뭐 변호인, 극우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 노동조합의 극단적 혐오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이사진들을 막무가내로 임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법이고 위법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제동을 걸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도 좀 호소드립니다. 네, 이진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용 지원서까지 다 받고 나서도 네. 왜 국민 의견 수렴한 내용들을 심사나 의결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했던 것이고 국민을 기본적으로 너무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었고 본인들은 뭐 탄핵이 걱정됐다라고 하지만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분히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던 것을 이 방통위 원장과 부위원장은 오로지 MBC를 장악하겠다는 그 미션 하나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건 전혀 안중에 없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뭐 국민 의견 수렴도 볼 이유가 없고 여러 결격 사유들도 확인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유도 없이 탈락한 지원자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예. 본인들도 공정한 심사, 투명 검증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네. 실상 그런 게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당적 확인이란 것도 박문진 이사의 가장 핵심적인 결격 사유 중 하나인데 그걸 뭐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공문 보내고 답이 안 오니 그냥 아닌 것으로 본다. 이런 절차가 저는 공적인 절차에서 진행될 수 있는 건가?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일일이 살펴보고 논의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거짓말입니까?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체 회의에서는 심의가 없었다라는 게 방통위 간부들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중간 시간에 자기가 확인했다라고 이제 계속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그 많은 서류들을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국민 의견 수렴 관련 서류들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자기는 기억도 못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심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최우선으로 봤다고 주장하잖아요. 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방송문화진흥회에 왜 공안검사 출신이 2명이나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직무수행 능력이라는 것이 MBC의 기존 경영진 2명은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를 앞장서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그럼 직무수행 능력을 이 정권의 방송 장악에 천병 노릇을 할 직무수행을 본 것인지 전 제대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